자, 고1 6월 학평 환경평가 문학부터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보냐면 앞에 두 개 독서였죠. 26번, 28번 이거부터 26, 28 펴보세요. 처음에 나오는 게 홍계월전이라는 이건 고전 소설이죠, 맞죠? 고소설 맞죠? 이건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고전 소설은 인물이 중요합니다. 인물 누가 나오고 관계가 어떻고 또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인물이 다르게 그리죠. 왜냐하면 어떤 뭐 벼슬이나 지위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구분해서 누가 누군지를 계속 파악해서 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이미 문제에서 놓칠 수 있는 게 있죠. 앞부분 주글 보겠습니다. 명나라 시절 무슨하니까 배경은 명나라입니다. 중국이죠. 그러니까 홍실왕과 부인 양씨 사이에서 태어난 계월은 그러니까 계월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이죠, 맞죠? 그러니까 홍씨 아버지가 홍씨니까 홍계월이겠지. 남장을 한 채 길러집니다. 이후 장사랑의 난으로 부모와 헤어진 계월은 여공이라는 사람한테 구출된 뒤 이름을 평국이라고 고치고, 그러니까 지금 남장한 상태니까 남자로 맞죠? 남자 행세를 하는 거죠. 평국이라고 고치고 여공의 아들 보국, 그러니까 여공에게 아들이 있었어. 보국이야. 평국 보국 국자 돌림이에요. 뭐 형제 같은 느낌. 은 아니고 보국과 함께 수학하여, 수학은 이제 뭡니까? 공부하고 수련을 해서 과거에 장원급제를 한다. 둘 다 장원급제죠. 이후 오남캐가 침략하자 평국 관열고 계원은 원수입니다. 원수가 뭡니까? 전쟁에서 군대의 가장 우두머리죠, 맞지? 원수. 지금도 뭡니까? 어디 국가 원수는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보국은 중군장, 그러니까 아마도 원수 다음이겠죠. 중군장. 이되어 이를 평정한다. 뭘 평정합니까? 오남캐가 침략하고 평정합니다. 공을 세웠제. 이후 평국이 여자임이 밝혀져서지만 천자가 이제 명나라 황제제. 천자는 그녀를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여자인데도 속이고 벼슬을 하고 맞죠?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갔지. 뭐 중국이나 조선이나 뭡니까? 유교 사회에서는 여자는 사회생활하면 안 되지. 그런데 했어.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임금을 속인 거 아닙니까? 맞죠? 하지만 천자는 뭡니까?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뛰어나니까, 너무 아끼니까. 보국과 결혼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는 여자니까 보국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라 이렇게 해서 한다 이거죠. 중매는 중매. 천자가 중매인데 그 결혼 안 하면 어디 됩니까? 역시 또 죽겠죠. 그러니까 하게 된다. 그래서 계월과 보국은 부부가 됩니다. 이런 요까지는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다음 보세요. 이때 남관장이 장계를 올린다. 장계는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올리는 문서입니다. 알겠죠? 장계 보고서입니다. 천자가 급히 뜯어보았다. 오왕과 초왕이 반역하여 지금 황성은 이제 수도겠죠. 황제가 있는 곳. 황성을 침범하려고 합니다. 오왕은 구독지로 대월수 삼고 초왕은 장맹길로 선봉을 삼아. 그러니까 지금 오왕과 초왕이 반역자제. 그리고 뭡니까? 그 각각 오왕, 초왕도 뭡니까? 이제 군대를 일으켰겠죠. 군대의 우두머리 원수가 누굽니까? 오왕은 구덕지. 이름이 구덕지 웃기네. 초왕은 장맹길. 장수 1000여 명과 군사 10만을 거느리고 쳐들어갔습니다. 호주 북쪽 지방의 10여 성으로부터 이미 항복을 받았어. 형주지사 이왕태를 베고 마구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형주란 곳에 그 지키는 사람은 이미 죽었어. 근데 요즘 같은 건 뭡니까? 전쟁 일어나자마자 맞지. 요즘 진짜 맞죠. 전쟁 저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금방 알잖아 우리가.
뭐 미국이 이란에 뭐 벙커 버스터를 떼었다면 금방 알지? 한 1분 뒤에 압니다. 근데 이때는 뭐다? 같은 한 나라 안에서도 뭐다? 이미 국경 지방에서 쳐들어갖고 이미 많이 들어왔는데도 이제 안 겁니다. 왜냐면 이때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소장의 힘으로는 방비할 길이 없어서 소식을 올립니다. 원컨대 황상은 어진 명장을 보내줘서 적을 막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선 뭡니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오왕과 맞죠? 오왕은 누가 원수고 구덕지. 그리고 또 초왕은 누굽니까? 장맹길의 반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어느 정도 명나라를 맞죠? 쳐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누가 남관장이 천자에게 알렸습니다. 빨리 막아주세요. 어진 명장을 보내주세요. 천자가 깜짝 놀라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의논했다. 우승상 정령태가 말했다. 자, 정령태가 뭐합니까? 이 도적은 좌승상 편국을 보내 막아야 합니다. 급히 편국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장령태가 뭐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편국 개원은 지금 어디 있겠노? 집에 있겠죠. 여성이니까 이제 군부에 나왔고 이렇게 뭐 옛날같이 같이 이렇게 임금과 함께 나라를 돌보고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지금 장령태가 뭐합니까? 편국 불러야 된다. 큰일 났다. 이렇게 개월 부두자 하니까 천자가 듣고 지그시 생각하다 말다. 편국이 전일에는 세상에 나왔기에 불렀지만 지금은 규중이 뭐냐니까 여인이 머무르는 방입니다. 규중에 머물러 있는 여자인지라 차마 불러낼 수 없도다. 어찌 전쟁터로 보내죠? 맞죠? 야, 그때 우리가 여자인 줄 몰라서 막 했는데 지금은 여자인 거 알잖아. 어떻게 보내 이거죠? 하니까 지난주에 말했다. 편국이 지금 규중에 있으나 이름이 조야면 거기 있지만 뭡니까? 조정과 민간. 시계면 이거는 뭡니까? 조정의 벼슬의 이름이 있다 이거죠. 조야에 있고 또한 장록을 거두지 않는다. 장록도 보면 간직과 직위 그에 따라 받는 녹봉입니다. 그러니까 시계면 쌤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천자가 계열을 맡기니까 그래 니 뭐 여자인 거 아니까 뭐 대놓고 이제 벼슬로서 신하로서 활동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벼슬을 다 패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알죠?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남아 이름이 올라있죠. 그 얘기입니다. 어찌 규중에 있다 하여 거짓기겠습니까? 천자께서 벼슬을 완전히 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러도 됩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뭐 그런 거 따질 때입니까? 하니까 천자가 마지못해 편국 부릅니다. 아 그래? 어쩔 수 없지 하면서 불렀어. 이때 편국이 규중에서 홀로 지내면서 날마다 신하들과 함께 뭐합니까? 장기 바둑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관이 그러니까 관리가 왔죠. 사신이 와서 천자가 부르는 명령을 전하자 편국이 깜짝 놀라서 급히 여자 옷을 벗고 조복은 이제 신하감이 옷이죠. 조복으로 갈아입은 후에 사관을 따라 들어가 천자 앞에 엎드렸다. 이미 그러니까 억수 빨리 진행되죠, 맞죠? 사건이 이미 엎드렸습니다. 천자가 매우 기뻐하며 말했다. 네가 규중에 머무르는 오래 보지 못해 반나절로 보고 싶더니 이젠 경을 보니 매우 기쁘도다. 내가 덕이 없어 지금 오나라와 초나라 양국이 반역하여 호주 북쪽 지방을 쳐서 항복을 받고 남간을 해치고 황성을 침범한다고 하니 경은 나라와 조정을 편안하게 지키도록 하라 이렇게 말했죠. 편국한테 명령을 합니다. 야 지켜라 하니까 편국은 어떡합니까? 신첩이 외란되게 폐하를 속이고 높은 공우 장록을 영원롭게 지니까 항공합니다.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처럼 사랑하시니 신첩이 비록 어디서거나 힘을 다해 성은의 만분의 1을 갚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 있지 마소서. 뭡니까? 지키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개월이 편국이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전자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천병만마를 뽑아 모두로겠다. 삼난론에 진을 치고 원수. 자, 근데 여기부터 이제 원수 누굽니까? 개월 편국이죠, 맞지? 원수입니다. 원수가 친히 붓을 잡아
보국에게 전령하기를. 자, 그러니까 이 개원이 뭡니까? 자기 남편이죠. 보국에게 전령,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문서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전령은 이제 명령을 담은 어떤 문서죠. 적병이 급하니 중군은 급히, 이제 중군은 보국이죠, 맞죠? 급히 대령하여 군령을 어기지 말라. 그러니까 빨리 오라 이거죠. 야, 전쟁 이제 내 전쟁에서 전쟁이 나가거든. 빨리 니도 온나 이런 얘기입니다. 보국이 전령을 보고 분함을 이기지 못하여 부무겨줬다. 왜 분합니까? 왜 분함이에요? 여자가 같은데.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반영해서 뭡니까 이제 그 누구? 개월 맞죠? 편국이죠. 개월 편국 하고 또 누구? 보국이 다시 뭡니까? 전쟁터 나가죠. 전쟁은 지킨다. 그런데 뭡니까? 개월과 보국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개월이 남자일 때는요, 둘 다 남자니까 맞죠? 평등한 관계였는데 이제 뭡니까? 이제 여자와 남자하고 부부가 됐으니까 말이지. 남편이 이제 맞죠? 아내로서 보는데, 근데 이걸 다시 뭡니까? 이런 전쟁이 터지니까 다시 아내였던 개월이니까 명령을 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뭡니까? 어떤 남자로서의 어떤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맞지? 그래서 유교 사회에서 그래서 뭡니까? 보면 그래서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부모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도 나이도 많이 먹는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합니다. 개원이 또 소자를 중군으로 분류하니, 그러니까 원래 옛날에는 중군 보는 게 맞았는데 맞죠? 왜냐하면 그때는 남자였으니. 근데 지금은 여자고 내가 남편인데 날 또 중군으로 또 뭡니까? 소집하는 겁니다. 하니까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여공이 말했다. 여공은 이제 맞죠? 보국의 아버지이자 개월의 시아버지겠죠. 전일에 너에게 무엇이라 있느냐? 개월을 갈시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니 어찌 그러다 하려? 국사가 매우 중하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아마도 여기서 봤을 때 뭡니까? 아마도 천자의 중매론에서 결혼했는데 그때 결혼생활 동안 아마도 보국이 개월을 좀 무시하고 갈시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여공이 보국에게 바삐 가고 주셨다. 야 빨리 가라. 지금은 상황이 그럴 때가 아니잖아. 보국이 할 수 없이 갑주를 감추고, 갑주는 갑옷이겠죠. 진중에 나아가 원수 앞에 엎드리니 홍원수가 분부했다. 만일 명령을 거역한 자가 있으면 군법을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여쭤봤죠. 보국이 두려워하며 중군 초소로 들어가 명령을 기다렸다. 홍원수가 장수들에게 각각의 임무를 정하고 추구월 갑자일에 행군했다. 11월 초일에 난간에 당도하여 3일 동안 군사를 머물게 하고 즉시 떠나 5일에 전초상을 지나 연경류,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남간, 전촉상, 연경류 이렇게 하죠. 거쳐서 적이 있는 곳까지 온 겁니다. 다다랐다. 적병이 평원 강야에 치를 쳤는데 굳세기가 초통 같았다. 자 이제 드디어 뭡니까? 개월의 평국의 군대하고 아까 오왕 초왕의 군대가 이제 맞닥뜨린 겁니다. 원수가 적진을 대하여 치를 치고 명령했다. 장령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세워두고 뵐 것이다. 혼영이 선입발 같았다. 그러니까 내 명령을 어기는 자 있으면 안 된다. 이제 곧 전쟁하니까 이제 다 군기 딱 잡는 거죠. 장수들과 군주들이 두려워하며 넘겨보세요. 어찌할 줄 몰라했다. 보국도 매우 조심했다. 이튿날 원수가 중군에게 분부했다. 중군은 누굽니까? 보국이죠. 오늘은 중군이 나가 싸워. 맞죠. 중군한테 명령합니다. 중군이 명령에 순종하여 맞죠. 아까 전쟁 나오기 전에는 맞죠. 어디 남편 오거나 가라 하는데 맞죠. 전쟁에서 뭡니까? 개원이 잡고 뭐다 딱 군기를 잡지. 내 명령 어기면 다 목을 베푸니까 좀 꺼내라 이렇게 하니까 맞죠. 보국도 이제 군기가 바짝 떠갖고 뭡니까? 아내지만 명령하니까 곧바로 나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적진이 갔지? 가서 어떻게 합니까? 좀 넘어갑니다. 처음에 누가 나옵니까? 적장 운평이 나오죠. 나와서 해야 됩니까? 운평의 머리가 안에 떨어졌지? 운평을 죽였습니다. 그 다음 또 누구 나옵니까?
운경이죠. 잘 찾았어요. 운경이 맞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됐노? 또 맞죠. 운경이 뭐예요? 그러니까 보국이 우선 그러니까 보국이 우선 운평과 운경을 사살합니다. 맞죠? 그때 누가 나옵니까? 적장 구덕지가 크게 노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고함치며 달려들어 또 난데없는 적병들이 사방에서 달렸다. 그건 뭡니까? 이렇게 두 명까지는 잘 이겼는데 구덕지 누굽니까? 오왕의 군대 맞죠? 대원수제. 그래서 그 구덕지와 함께 여러 군사들이 한꺼번에 몰려듭니다. 보국이 매우 다급하여 피하고자 했으나 어떻게 했습니까? 한순간에 적들이 함성을 지르며 에워쌌다. 사세가 위급함에 보국이 탄식했다. 하늘로. 이때 원수가 뭡니까? 이렇게 하다가 이제 뭔가 보국이 위기에 빠졌지? 예. 보국의 위기. 원수가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급히 말을 몰아서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서 구독지 먼저 베푸죠. 지금 오왕의 군대 가장 원수를 한 번에 빼고 보국을 구해낸 후 몸을 날려 적진석을 헤집고 다녔다. 동해 번쩍하더니 어느새 서쪽에 있는 그게 뭡니까? 그래서 보면 자충우돌하여 적장 50여 명과 군사 1000여 명을 한 칼로 쓸어버리고 번지로 들었다. 뭡니까? 이 보국의 위기를 누가 구해줬습니까? 평국이 맞죠. 평국이 구출합니다.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니 원수가 보국을 꾸짖으며 소리했다. 예. 저런 평일에 남자라 칭하여 나를 업신여기더니 이제도 그럴까 이렇게 하죠. 아마도 뭡니까? 이전에 아까 했지만 혼인한 후에 뭡니까? 보국이 평국을 무시했겠죠.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뭡니까? 이렇게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원수가 장대 환자 구독지 머리를 함에 넣어서 황송으로 보냅니다. 왜? 천자 보라고 말이지. 예. 그 뭐고? 한 명 잡았습니다. 그죠? 구독지 잡았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 중에서 2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작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남간장은 자 보세요. 반란군의 규모와 위세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정에 다급하게 도움을 청하고 있다. 맞나? 맞죠? 난간장이 아까 보니까 소설 제일 처음 앞에 장계를 올린 게 난간장이지. 난간을 지킨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 규모와 위세 구체적으로 언급했죠. 몇 명이고 맞지? 이런 거 나왔잖아 맞지? 예. 그래서 맞습니다. 2번 천자는 반란이 일어난 원인을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면서 평군에게 반란을 진압하는 명령을 내린다. 천자가 자신의 부족함으로 돌리는 말이 있습니까? 거기 아까 천자가 평국하고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 보세요. 내가 덕이 없다 이런 말 나오지? 네. 확인했죠? 이런 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 평국은 자신의 죄를 용서한 천자에게 감사해야 하며 은혜를 갚으려고 했다. 이것 역시 평국의 말에서 뭡니까? 나오죠? 예. 성은을 신첩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니 성은을 만분의 1이나 갚고자 합니다.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4번 여공은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을 중시하여 보국이 개원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 역시 아까 뭐고 보국이가 맞죠? 아빠한테 일렀지. 그러니까 뭡니까? 국사가 매우 중한이 있죠, 맞죠? 국사가 매우 중하다. 그러니까 공적인 일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예. 5번은 뭐가 들었을까? 보국은 개원의 지시를 두두하는 여공에 맞아 불만 표치고 있다. 그러니까 여공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보국이 불만 표치 있습니까? 아니죠, 그냥 봤죠, 맞죠? 만약 이게 5번이 맞으려면 보국이 뭡니까? 그래도 어떻게요? 아내가 남편한테 명령할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말 있어야죠. 근데 없잖아. 그냥 순순히 갔지. 그러니까 5번은 확인할 수 없다. 예. 그다음 28번 문제가 이 모든 문제 가운데 가장 오등을 높았습니다. 맞췄나 이거? 28번 맞춘 거였나? 맞췄나? 기억이 안 납니다. 맞죠? 보세요.
한번 풀어봅시다 같이. 보기 보면요, 홍계월전에서 주인공 개원은 자신이 지닌 우월한 능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아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는 기존 여성 영웅 소설의 주인공이 남성의 권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한계를 탈피한 것이다. 특히 개원이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영웅으로 보여진 것은 여성도 삶의 주체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 침출이 제한되었던 당대 남성 중심 사회적 현실과 제도에 대한 비판도 담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남성들은 조선시대의 통념적인 남성성과 달리 권위적이지 않으며 나약한 모습으로도 그려지고 있다. 예. 이런 게 다 있는지 한번 봅시다. 1번 기억 보세요. 어디고? 이 도적은 자아신상 평균을 번에 막아야 합니다. 평균 불자는 그 장명태의 제안인데 맞죠? 예. 여기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은 개원이 여성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명태가 장수로서의 그녀의 능력을 인정하는 장면으로 남성의 권위를 내세우는 조선시대의 통념적인 남성상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정명태 뭡니까? 여성인 거 알면서도 맞지? 능력, 맞죠? 능력이 있으니까 물자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권위적이지 않은 거죠, 맞죠? 남성의 권위를 맞죠? 내세우지 않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1번 맞습니다. 그래서 2번 니은도 보면요, 편국이 전이되는 어찌고 이거 천자가 맞죠? 그러니까 정명태가 이렇게 얘기해도 근데 여잔데 어떻게 묻어넣어 하는 부분인데, 니은은 전쟁터에 개원이 출정해야 한다는 제안에 천자가 망설이는 장면이죠.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당대 사회 인식이 변했습니다. 이거 맞죠? 천자는 뭡니까? 아직도 그 인식 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겁니다. 예. 맞지? 그러니까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제한하는 인식이죠. 3번 디귿은 신첩이 비록 어리석으나 힘을 다해 성은을 만분의1이나 갖고자 합니다. 폐하는 근심치 마소서. 이거는 이제 그 개헌이 뭡니까? 천자의 명령을 받아들이고 이제 받아들이는 장면인데, 그래서 3번 보면 디귿은 개헌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천자의 명령을 따른 장면으로 국가에 충성하는 신하이자 국난을 극복하는 주체로서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여성의 모습으로 볼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4번 리을은 거기 왼쪽에 있습니다. 바로 이거는 이제 그 뭐고 구독지를 머리를 베고 그다음 뛰어난 능력으로서 적장과 군사를 마구 죽이는 부분입니다. 4번 리을은 원수 개원이 위기에 처한 중근장 보국을 구한 후 적진을 평정하는 장면으로서 여성 영웅이 우월한 능력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뭐 틀린 부분 없죠. 5번은 뭡니까? 마지막 미음 보세요. 저러하고 평에 내 남자라 청하리요 칭하리요 나를 역심여기더니 이지도 그럴까. 미음은 여자라는 이유로 전쟁터에서 자신을 무시한 보국을 개원이 조롱한 장면으로서 남성 중심 사회제도에 대한 비판을 연신하고 있다. 이게 5번이니까 이 문제가 오답률이 높은 것은 5번을 맞다고 생각한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겁니다. 보국은 전쟁터에서 뭡니까? 개헌을 무시하지 않았지? 예. 왜냐면 전쟁터에서 뭐다? 자기 위에 상관이니까, 맞지? 대원수고 자기는 중군장이니까 전쟁터에서는 계속 뭡니까? 또 개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내 명령을 안 어기면 군령에 따라서 목을 베겠다 했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오기 전까지는 막 불만이 있었지만 와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순종하지. 예. 개원이 뭡니까? 나가서 싸우러 가니까 싸우고.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맞죠? 보국은 전쟁터에서는 개원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됐다. 예. 근데 아마도 이것도 그러니까 그 개원의 말에서 맞지? 뭐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그 말 보고 그냥 맞다고 생각했는데 잘 보면 전쟁터에서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틀렸습니다. 전쟁터가 아니고 우리가 유추했을 때 뭡니까? 이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 이게 침략하기 전에 어떤 결혼 생활에서 무시했죠. 그래서 28번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겨서 어디 가보냐? 문학 2개예요. 문학 4개야죠. 4개예요. 문학 지금 4개잖아. 왜? 왜? 지금 잠이 확 쏘아지나? 아니 너무 충격적이에요.
네 안에도 문학지문 몇 개인지 몰라. 문학지문 4개, 독서지문 3개 아닙니까? 그게 기본. 두 번 쳐받아지 모르겠나? 예. 그보다 문학지문은 뭐고 운문은 기본 2개씩이잖아. 지금 우리가 보는 3문이고. 자, 그 다음은 12쪽에 있는 34, 37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현대소설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코끼리제. 예. 이 소설 기억납니까? 예. 이게 재밌었나? 내용은 기억 안 납니다. 자, 봅시다. 내용을 우리가 이제 파악해 봅시다. 아버지와 나는. 자, 우선 뭡니까?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죠, 맞죠? 나가 있습니다. 나가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아버지와 나는 10여 년 전까지 대지 축사가 뭐고? 돼지 기계는 돼지를 기르는 곳이 돼지 축사로 쓰였다는 낡은 베니어판 문 5개가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10년 전까지 돼지 축사가 쓰이던 건물에 산다는 거 봤을 때 나와 아버지는 형편이 어떻다? 많이 안. 맞죠? 가난하고 맞죠? 형편이 안 좋겠죠? 네. 쪽마루도 없는 데다 차마마저 참새 꼬리처럼 짧아 아침이면 이슬에 젖은 신발을 신고 학교에 가야 한다. 며칠 전 주인 아주머니는 누런 갱지에 빈방 있음이라고 써 사무실 문짝에 붙여놨다. 사무실. 그 방 앞을 지나던 나는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자,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니까 어떻습니까? 벽에는 얼룩과 곰팡이와 낙서가 가득했고 들뜬 황갈색 빈정판에는 뽀얀 먼지가 살금살금 깔려 있었다. 그래서 마치 사람이 살지 않는 방이니까 더 마치 지저분하고 더 황폐하겠지. 얼룩과 곰팡이, 뽀얀 먼지. 비스듬하게 세워진 낡은 캐비닛 뒤쪽 벽에는 지가 들락날락거릴 정도의 작고 새까만 구멍이 뚫려 있는데 구멍 주위로 자잘한 시멘트 가루와 그러니까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흙덩이가 흩어져 있어 마치 상처 부위에 엉겨붙은 피딱지처럼 보인다. 총알에 맞아 쿨럭쿨럭 피를 쏟아내는 심장을 본 같은 섬뜩함이 가슴을 울렸다. 그러니까 사무실 안을 들여다보고 뭡니까? 이 내가 느끼는 거는 섬뜩함이죠. 오케이? 그 다음 다시 오른쪽 가보면 자, 그 방에 살던 그러니까 원래 거기 누가 살고 있었죠? 누굽니까? 파키스탄 청년 알리는 도둑질을 하고 마을을 떠났다. 자, 사무실은 뭡니까? 사무실에 살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키스탄 청년 알리. 도둑질을 떠났어. 강풍이 불던 날 밤에 어둠과 소란을 틈타 한 방을 쓰던 비제 아저씨의 돈을 훔쳐나가는 것이다. 비제 아저씨는 성분 비용을 아끼려고 벽에 구멍을 파서 돈을 숨겨놓았다고 한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뭡니까? 그 구멍이 뭔가? 돈을 숨겨놓은 구멍인데 그날 밤 알리가 돈을 꺼낼 때 나던 조심스러운 부스럭거림을 아저씨는 왜 듣지 못했을까? 하긴 이틀 연속 처자 근무에 특근까지 했으니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저씨가 힘든 노동을 한 거죠, 맞지? 예. 이틀 연속 처자 근무. 처자 근무 뭡니까? 아니고. 처자 근무 밤새서 근무한 거죠, 맞죠? 이틀 연속. 예. 그렇게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게다가 그날따라 이호실 방글라데시 아주머니의 갓난아기는 밤새 잠을 자지 않고 보챘고 저녁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 시끄럽게 놀던 1호실 미얀마 아저씨는 나중에 취한 목소리로 노래를 불러대기까지 했다. 예. 밤에 일하는 5호실의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는 아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4호실에서는 아버지와 자, 여기서 뭡니까? 아버지와 나만이 일찌감치 불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웠습니다. 지금 보면 자, 이 뭐고 내가 사는 이 건물에는 5호실까지 있습니다. 1호실 어떻게 쓰지? 이렇게 1호실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있는데 자, 1호실 누가 삽니까? 미얀마 아저씨. 예.
들. 이호시는 방글라데시. 아주머니하고 아기. 아주머니도 있고 아기가 있죠. 아기. 아기. 플러스 아기. 사무실은 누가? 아까 지금 사무실 지금 뷰에 지금 원래 뭔가 파키스탄 맞죠? 파키스탄이고 이름도 있죠. 알리하고 비제. 근데 알리가 비제의 돈을 훔치고 지금 맞죠? 둘 다 억제지. 사오실은 누굽니까? 나하고 맞죠? 이 소설 주인공 나하고 아버지가 있습니다. 오실은 러시아 아가씨. 러시아 아가씨 마리나죠. 지금 1, 2, 3, 4, 5, 5시네 맞죠? 다 국적이 다르죠. 맞지? 1호실은 미얀마, 2호실 방글라데시, 3호실 파키스탄, 4호실 나하고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맞겠죠. 아니에요. 5호실은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알다시피 여기 이제 한국이죠. 예. 한국인데 지금 여기 소속도 항상 다 외국인들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맞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 살면서 아주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 우리가 맞죠? 그러니까 보면 다 뭐 미얀마, 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러시아, 필리핀 없는데. 베트남. 그럼 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보통 동남아시아 맞죠? 저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우리나라에 일을 하러 오는 이주 노동자들의 어떤 맞죠? 현실을 다루고 있는 거 알겠지? 예. 그렇습니다. 우선 중략 D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거 보자. 어디가 읽었노? 누워 있었다. 예. 하지만 우리들 역시 먼지 속에는 매우 혼란스러운 생각. 집 나간 어머니. 자, 어머니는 여기서 아시죠? 왜 나하고 아버지만 있는가? 어머니는 갇혀 있습니다. 빠져 있어서 누군가 돈을 훔치느라 바싹대는 소리를 들었었다. 그러니까 여기 어머니는 뭡니까? 가출.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어머니 가출. 사실 알리는 비제 아저씨 아들의 생명을 훔쳐 도망간 거나 다름없다. 아저씨는 막내 아들의 심장 수술 비용을 마련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 말에서 불행이 너무나 흔해 발에 차일 지경이다.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 하지만 비제 아저씨가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맞죠, 이제 알리가 돈을 훔쳐서 당하고 이제 그 안 새벽에 내지는 절망과 분노에 찬 비명소리는 한동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알리가 비제 아저씨의 돈을 맞죠, 훔쳤습니다. 맞죠? 훔쳤어. 근데 그 돈은 뭐였습니까? 비제 아저씨의 아들의 심장 수술비였습니다. 진짜 절망과 분노가 가득하겠지 마음속에는. 중략 안녕. 창문에 매달린 코끼리는 여전히 말이 없다. 무심한 눈길로 먼 곳을 찾아볼 뿐 7개의 코를 가진 퍼체우라. 퍼체우라는 거기 맨 밑에 있지만 네팔 남자들이 몸에 걸치는 지성형 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죠. 이 나와 아버지 뭡니까? 네팔 사람. 맞죠? 네팔. 맞죠? 나와 아버지의 국적은 네팔이었습니다. 예. 퍼체우라의 인사가 화려하게 수놓인 그 코끼리는, 자, 코끼리는 그러니까 이 소설 제목이나 코끼리는 뭡니까? 나의 이 사호실 방에 걸려있는 퍼체우라라는 천에 무늬로 새겨져 있는 코끼리입니다. 그 코끼리는 원래 인도 신들의 왕 인드라를 태우는 구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요, 창문에 퍼체우라를 달다가 그 이야기를 듣는 나는 흥분해서 아버지를 재촉했다. 어느 날 창조주 브라마가 3개의 알을 깨트리면서 코끼리 격이 나아져서 그만 우주를 덮어친 기둥이 되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는데 코끼리가 맞죠. 근데 예. 뭐가 됐노? 우주를 덮어친 기둥이 됐죠. 예. 이게 그러니까 격이 낮아졌습니다. 품격이. 나는 아버지의 수적 연설을 살폈다. 어차피 그건 힌두교 신할 뿐이야. 신이 깨트냐 아니냐 없어. 순간 못대가리에서 미끄러져 엇나간 망치가 아버지 손톱을 찧었다. 손톱 끝에 침을 바르고 통증을 참던 아버지는 떨어진 못을 찾으려고 두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었다. 문득 아버지가
코끼리처럼 여겨졌다. 왜?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에서 태어나 이곳 후미진 공장지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제목이 코끼리인데 이 코끼리가 뭡니까? 코끼리가 뭐다? 아버지다. 나의 아버지다. 왜? 코끼리도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코끼리도 원래는 뭐였다? 예. 인도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다. 인드라한테는 구름이었다. 맞죠? 왕을 태우는 신들의 왕을 태우는 구름이었는데 뭐고 세계의 알을 깨트리면서 뭐가 됐습니까? 우주를 떠받치 부등했죠. 이렇게 격이 나눠진 것처럼 아버지도 보다 원래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구름보다 높은 히말라야죠. 히말라야에서 그러니까 이때는 네팔, 히말라야. 그러니까 네팔에 히말라야가 있죠. 그런데 뭡니까? 지금은 어디에 있다? 이 한국에 와서 후미진 공장지대에 살고 있죠. 힘든 노동을 하면서 이런 얘기. 그래서 이 제목에 이 소설 제목인 코끼리는 아버지를 얘기한다. 아버지. 그래서 코끼리 이 신화 속의 코끼리가 이렇게 격이 낮아진 것이 뭡니까? 지금 아버지도 뭐다? 네팔에서 한국으로 이주 노동자가 돼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요. 어디선가 어디선가 들려온다. 가늘게 떨리는 그 목소리 주인은 이호실 토야 엄마다. 이 토야 엄마니까 뭡니까? 이 이호실은 여기죠. 그러니까 여기 아기 이름이 토야겠죠. 토야. 아기는 토야. 아기 토야. 예. 이름 토야. 모네니의 절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아마 방글라데시어겠죠.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날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라는 가사입니다. 지난 봄에 단속반이 피해 뒷산으로 도망치다가 발목을 삐어 결국 잡히고만 토야 아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호실에도 보면 아기하고 엄마만 있지 맞지? 아빠는 어디 갔냐? 어디 있습니까? 단속반에 뭐겠습니까? 이주 노동자 중에서 불법 침입하면 어디 됩니까? 잡혀가지 맞죠? 예. 그래서 어디 되는 거? 추방당하죠? 네. 추방당한 겁니다. 토야 아빠는 스리랑카로 추방된 뒤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혼자 남은 토야 엄마는 집에서 기계 부품에 야사를 끼워 버는 푼돈으로 연명치다. 훌둘리아 푸잘리 멋지고 방글라데시어인데 그다음 뭔가 기도꽃을 꺾어 왜 그냥 버렸을까? 사랑하는 사람이 죽기 전에 다시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래 가사가 뭡니까?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주세요. 다시 돌아오세요. 이건 뭡니까?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담겨있는 가사겠죠. 네. 갑자기 어머니 생각. 그럼 뭡니까? 이 노래 듣고 나는 또 무슨 생각입니까? 맞죠? 이 아주머니가 남편을 맞죠? 토야 아빠 남편을 그리워하듯이 뭡니까? 나도 뭐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노래 가사를 듣고 나는 어머니를 그리워합니다. 신김치와 미역국 냄새, 연한 레몬 로션 냄새, 그리고 뭐라고 이름을 주셨지만 잠이 오게 하는 신비한 살냄새까지. 그러니까 뭔가 나는 어머니를 어떻게 기억합니까? 후각 이미지로서 기억하죠. 후각적 이미지. 예. 지난번에 어머니가 남기고 난 냄새는 한동안 방 어딘가에 남아 미풍이 불 때까지 어떤 맞춰졌다. 하지만 이젠 방 안에서 그 냄새가 나지 않는다. 귀티한 호라비 냄새와 지독한 곰팡내가 진동할 뿐이다. 넘겨보세요. 환기를 시키려고 포철을 놓친다. 노란 빛이 반대편 벽에 있는 히말라야 달력 사진에 앉아 거울된다. 히말라야 달력 사진이 있습니다. 히말라야 사진이 있는 달력이 있다. 그죠? 방에. 예. 투명하고 생생한 햇빛 멋지고 나오고 아버지는 해마다 똑같은 달력을 사온다. 아버지가 그 사진 보면서 기쁨은 어떠시?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걸까? 하지만 내 눈엔 오후 빛을 받은 히말라야가 금으로 씌운 어금니 전부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뭡니까? 이 히말라야 보고 자기 고향을 떠올리죠. 예. 그러니까 잠시 기쁜데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보고 뭡니까? 금으로 씌운 어금니처럼 보인다. 햇빛에 녹아 내리기 직전에 노란 바닐라 아이스 한 점을 내박입니다. 예. 달력에서는 여전히 검고 굵은 동그라미가 손을 쥐고 있다.
마음이 편치 않다. 요즘엔 이상하게도 입에서 아무 말이 튀어나온다. 학교에서 내내 긴장하다가 자 나는 학교에 다니죠 맞죠? 학교 다닙니다. 집에 들어가면 모두 귀찮고 무엇보다 화가 난다. 오늘은 소영이 오빠가 친구들을 데리고 쉬는 시간마다 우리 교실에 왔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수업이 시작된 뒤에야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소영이 오빠라는 인물이 쉬는 시간마다 내가 있는 교실에 오는데 나는 뭡니까? 화장실에 숨어 있습니다. 예. 수업 시작되면 옵니다. 예. 겁이 나서가 아니었다. 1대1이라면 자신 있었다. 하지만 한꺼번에 덤벼들어 쥐잡던 나를 밟는다면 아픈 나를 볼 때마다 누구든 그 장면을 떠올릴 것이다. 예. 견디기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학교에서 어떤 문제를 했다. 괴롭힘을 당한 거죠, 맞지? 예. 아마도 왜 그렇겠습니까? 외국인이라는 일 때문이겠죠. 맞죠? 나는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당하고 있죠. 예. 아기의 손바닥만큼 작아진 빛은 터치오다가 흔들 때마다 놀라는 듯 불던다. 갑자기 잠이 몰려온다. 아버지처럼 고향 가는 꿈이라도 꿀 수 있다면 좋겠다. 밤마다 아버지는 낡은 춘바를 입고 이거 아마 네팔의 전통 의상이겠죠. 고향을 찾아가는 꿈을 꾼다. 도다리 유채꽃 언덕 넘어 보이는 눈부신 설산과 낯익은 황토집 정다운 마을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맞죠 기억하는 고향으로 맞죠 가는 꿈을 꿉니다. 예. 그래서 고향지 마당 가서 밑에 보세요. 이렇게 음식도 맞죠. 네팔에 그러니까 고향에서 먹던 음식도 먹는 꿈을 꾸고 하지만 다음날 공항에서 비행기에 올라가면 누군가 아버지 앞을 가로막으며 거칠게 끌어낸다고 했다. 그러니까 꿈 안에서입니다. 꿈 안에서 고향 가서 가족들 만나고 오랜만에 고향 음식 먹고 했는데 근데 한국에 못 가. 난 한국을 돌아가야 돼. 거기 내 가족이 있어. 제발 보내줘. 일자리도 이웃도 내 청춘도 거기 두고 있단 말이야. 제발 하면서 장고대 끝에 몸을 벌떡 일으키는 아버지는 매번 황급히 사방을 둘러본다. 그러고는 땀으로 흥건해진 속옷을 벗으며 어둠 속에서 긴 안도의 숨을 쉰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고향에 가는 꿈을 꾸죠 뭡니까? 하지만 가족들도 한국에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 뭡니까? 이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는 뭐다? 한국의 가족을 두고 한국을 이제 더 한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 마지막 문답. 그렇지만 나보다는 낫겠지. 난 태어난 곳은 있지만 고향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태어나서 먼저 한국에서 태어난. 그렇지, 맞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버지 어머니는 네팔 사람들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한국에서 난 거야. 예. 네팔에서 데리고 온 게 아니고. 그럼 이 나는 어떤 신세입니까? 이 주인공이 나는 네팔 사람이 있었는데. 이주 노동자 2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온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이 뭡니까? 한국에서 나온 아이들도 있겠죠. 예. 그 아이들은 그러니까 국적이 한국이 아니죠. 그래도 맞지? 예. 맞잖아. 왜냐면 부모가 한국인이 아니니까. 예. 근데 한국에 살잖아. 예. 부모들도 한국식 하니까. 그러면 걔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걔는 국적이 없으니까 지금 학교도 다니는 게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못 다니. 못 다니죠, 맞죠? 그럼 못 다니면 어떻게 다녀? 그럼 뭐가 되는? 그다음 보세요니까. 이미시가 돼요. 응? 이미시가 돼요. 한국에 네팔 대사관이 없어 아버지는 혼인신고를 못했다. 그래서 내겐 호족도 없고 국적도 없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팔 국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출생신고 못했으니까. 예. 혼인신고도 못했네. 학교에서조차 청강생입니다. 청강생은 뭔지 압니까? 그냥 듣는 거죠, 맞죠? 예. 살아있지만 태어난 적이 없다고 되어 있는 아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나의 어떤 정확한 처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설 뭡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간을 보세요. 나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이 건물은 뭐다? 1호실부터 5호실까지 있는데 미얀마,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러시아 이렇게 맞죠. 여러 가지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살고 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니까 뭔가 어떤 이주 노동자의 뭡니까? 열악한 노동과
소외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것은 뭡니까? 주인공을 이주 노동자 2세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36번 문제 볼게요. 이게 좀 많이 틀렸는데 예. 1번 기억은 뭐다? 방금 읽었던 것 중에서 기억은 어디죠? 기억은 어디 있어? Where is 기억? 기억은 돈. 돈입니다. 돈 맞죠? 그 아까 누구? 알리가 훔친 돈. 예.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싶은 비자 아저씨의 물질적 욕망이 담긴 소리다. 맞나? 맞습니다. 뭐가 맞나? 비자 아저씨. 아닙니다. 비자 아저씨는 아닙니다. 자기 아들 심장 수술 때문에 하는데 그 물질적 욕망 일반 아닙니다. 니은 뭐고? 코끼리. 코끼리는 아버지의 현재 삶과 대조되는 것으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안타까운 심정을 대변하는 소재이다. 이거 맞겠습니까? 아까 했죠? 이 소설에서 코끼리는 뭔가 아버지를 맞죠?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아버지가 코끼리 같다고 얘기하고 있죠. 코끼리 왜냐면 이 코끼리는 동물 코끼리보다는 그 힌두교 신화소의 코끼리 원래는 인도 신들의 왕을 태우고 다니다가 지금은 기둥이 되었죠. 뭡니까? 아버지도 뭡니까? 히말라야 네팔에서 고향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에 와서 열악한 어떤 후기진 공장지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대조가 아니죠, 맞죠? 예. 유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틀렸어요. 디귿 노랫소리입니다. 이거는 누구의 노랫소리입니까? 아주머니, 맞죠? 터야 엄마의 노랫소리죠. 네. 부재하는 가족에 대한 나의 그리움의 정서를 유발한다. 이거 맞지? 알겠지만 이 아주머니가 남편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랫소리가 뭡니까? 듣고 보면 나도 어머니를 생각하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3번은 맞고 4번 리을 시김치. 이거는 어머니가 떠난 이후 방치된 가정의 모습을 표상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이죠. 맞죠? 예. 아버지에게 쓸쓸함을 느끼는 소재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죠? 내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떠오르는 이미지입니다. 미음 바로 일단 달력 사진. 아버지가 고향에 대해 느끼는 감정에 내가 공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고향 그러니까 네팔 히말라야 사진 보고 기쁨을 느끼는데 나는 뭡니까? 그걸 보고 뭐 어금니 같다. 예. 아이스크림 같다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감하지 못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 예. 답은 3번입니다. 예. 오케이. 그럼 넘어가서 힘드나? 네. 힘들지 않지? 살짝 보면 좀만 더 해보자. 문항만 끝내보시죠. 이 두 개가 끝이에요. 언제 다 쉬니까 이제 그냥 조금 다 쉬는 아니다. 미안하다. 시하고 수필이랑. 시, 수필 또 현대시. 예. 자, 지금부터 좀 더 필기를 많이 하면서 봅니다. 자, 처음에 나오는 거는 청춘 과부가 예. 갈래가 뭡니까 이거? 고전 시간이니까 갈래를 생각. 갈래 뭐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는 거 뭐고 이거? 사원보다 쭉 이어져 있는 거. 가요. 가자. 사. 가사죠. 맞습니다. 가사입니다. 잘했어요. 청춘 과부는 뭐고? 과부가 뭡니까? 남편이 먼저 죽었다. 예. 청춘 과부는 뭐겠노? 젊은. 그렇죠. 젊은 나이 과부가 된 겁니다. 막 20대인데 과부였어. 모르지 20대인데. 근데 뭐 옛날 기준하면 옛날 그건 일찍 했으니까 맞지? 예. 10대 후반 20대 초 했으니까 봅시다. 천지 인간 만물 중에 중간 다시 새 칠판에 예. 필기 딱 하면서 보세요. 예. 청춘 바보 갈래는 가사. 천지인과 만물 중에 무상할 수 없는 인의 사정. 무상하다는 것은 인생에 대한 무상감입니다. 예. 인의 사정은 인의가 누구 있습니까? 하자겠죠. 예. 그러니까 하자는 뭡니까? 인생의 무상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인생 무상 맞죠? 인생에 대한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하자가 인생에 대한 인생의 무상감을 느끼고 있다.
못하려나 빈집 살림 못하려나. 빈집 살림은 뭔 얘기하겠습니까? 왜 집이 비었노? 누가 없노? 남편. 그렇죠. 그러니까 빈집 살림은 남편 없이 사는 삶입니다. 못하겠다 이거지. 얽었거나 검었거나 부부밖에 되니까 여기서 나뉘는 얽었거나 얽었다가 뭐냐면 피부가 얽었다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아니요. 피부가 이렇게 좀 피부가 그러니까 지금 막 여드름 같은 거 많이 나면 좀 피부가 울퉁불퉁하지? 이게 얽은 겁니다. 그리고 또 검은 거 뭡니까? 피부가 하얀 게 좋나 검은 게 좋나? 그거는 아니 이제 뭐 인종이 아니고 그냥 이게 피부 빛이 하얀게. 니도 조금 좀 하얀 편 아니죠? 쌤보다 쌤이 또 금점 맞지? 그러니까 이건 다 뭐냐면 다 외모가 못생겼다. 얽었거나 검었거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못나도 남편이 있는 게 낫다 이거죠? 예. 못생겨도 남편이 있는 게 낫죠? 못생긴 남편도 있는 게 낫지 죽은 거보다는 그 얘기입니다. 얽었거나 검은거나 이거는 외모가 못났다. 예. 그래도 부부밖에 또 있는가? 그 다음 보세요. 견우직녀성도 둘이 마주섰고, 자, 한번 적어볼게요. 견우직녀성. 또 뭡니까? 용천검, 태화검도 서로 짝이 됐지. 용천검 또 뭐고? 태화검. 그 다음 날짐승 길버러지도 짝이 있지. 예. 날짐승은 새고 길버러지는 곤충이죠. 야들도 다 뭡니까? 짝이 있고 둘이 서로 마주섰다. 이거 뭡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화자의 처지와 어떤 놈? 대비되제? 대비. 그래서 뭐다? 화자의 외로운 심정을 부각하는 거죠. 이거 중요하겠지? 이거 딱 필기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요 방금 읽은 삼행에서 요세 소절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학에서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소재를 제시해서 화자의 처지를 부각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 상감으로서 이라는 겁니다. 전생 차생 무슨 죄로 우리 둘이 부부되어 검은 머리 백발되고 희던 몸이 황금되고 희던 몸이 뭐가 된다? 방금. 희던 몸이 황금이 된다. 뭔가 좀 더 좋아진 거 같죠? 근데 이게 뭡니다. 알겠지만 흰 건 좋은 거야. 예. 우리가 기분 우리 같은 사람들 기분 나쁘죠. 흰 거는 젊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래서 희던 몸 이거 뭐냐면 이거는 젊은 몸. 근데 그게 뭡니까? 젊어서 하얗던 몸이 점점 눈이 기대됩니다. 황금은 뭐 금이니까 저거 같이 그건 뭡니까? 늙은 몸. 맞죠? 노인이 되면 피부도 점점 더 맞지? 색깔이 짙어지지. 예. 맞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막 하얀 사람 많아. 예. 계시죠, 그렇죠? 계시지만 보통은 쌤 봐라 점점 짙어지고 있습니다. 예. 내 한 60대면 나는 거의 쌤 뭐 왜냐면 평생 선크림 안 발랐거든 살면서. 니 봐라. 오 잘하고 있다. 맞죠? 발라야 내가 같이 안 됩니다. 자, 먼저. 자손이 많고 영화를 누리며 백년해도 살자 했더니 하느님도 부정하고 가운이 집안의 운이 불행하여 조물이 시기하고 조물주가 시기하고 귀신조차 사정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다 합니까? 남편이 죽었다. 말 잘하고 인물 좋고 활 잘 쏘고 키 훨씬 큰 다정한 우리 남군 사랑하던 우리 남군 무슨 나이가 그리 많아 청산의 외로운 혼이 되다 말인가. 이거 뭡니까? 청산의 외로운 혼이 됐다는 게 죽었다는 얘기죠.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삼생연분 아니란가 사주팔자로 나온다. 이거 뭡니까? 운명에 대한 한탄이 일어났죠. 예. 당신의 운명이 이렇게 짧았던 거예요. 그 다음 뭐고? 이미 부부
되었으면 죽지 말고 살았거나 그리 죽자 할 적시면 만나지나 말았거나. 이건 대꾸제죠, 맞지? 이건 뭡니까? 이렇게 사별한 처지를 한탄하고 있죠. 부부가 됐으면 죽지를 말든가 이렇게 빨리 죽을 거면 만나지를 말든가 이런 얘기입니다. 한탄이죠. 계속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 부질없는 인내 심사 어느 누가 위로하니 위로할 사람이 없다. 없다. 선지적 편이죠. 예. 심해로다 심해로다 바다같이 깊은 수심. 이 수심 그 물의 깊이 아니대. 맞지? 마을에 이 수심은 근심과 걱정. 맞아. 적으세요. 수심 밑에 근심과 걱정. 심해도 뭐냐면 마음속에 품은 생각이나 느낌입니다. 그렇죠. 지금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하겠지? 예. 태산같이 높은 심회. 상사로다 상사로다. 상사도 뭐냐? 서로 상자에다가 생각을 하자. 그러니까 상대방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맞죠? 서로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그러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 느끼는 화자의 심정을 심회, 수심, 상사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죠. 상사하던 우리 남군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병들어 누워 인간사 끊어졌으니 못 오는가? 약수 삼천리가 불려져 있어 못 오는가? 삼천리는 뭡니까? 화자와 임이 맞죠. 화자와 임 사이에 어떤 정서적 거리겠죠. 예. 혹은 단절감이겠지. 예. 말기장성이 가려서 못 오는가? 중략. 동쪽 창에 도는 달이 서쪽 창으로 지거든 오시려나. 동쪽에서 뜬 달이 서쪽에 치면 오시려나. 그러니까 이 밤이 다 지나가면 오시려나. 이거는 좀 현실적인데. 그다 보세요. 병풍에 그린 황계. 황계는 노란색 달입니다. 달. 병풍 알지? 예. 병풍에 그린 닭이 새벽쯤에 날 새라고 꽂고 울고 오시잖아. 병풍에 그린 닭이 울 수 있나? 아니요. 그림이 못 울죠. 예. 그다음 보세요. 금강산 상상봉이 뭐냐면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꼭대기입니다. 그렇죠? 예. 금강산에서 제일 높은 봉우리가 평지가 되는 거죠. 그때 물 밀어 배 둥둥 뜨거져 오시려나.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평지가 되고 거기에 물이 마저 밀려와서 배를 타고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병풍에 그린 닭이 울거나 금강산이 싹 평지되는 건 다 뭡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방금 읽은 요거 두 가지 요거 황계하고 황계 얘기하고 그다음 규담행의 금강산 상상봉 얘기는 요거 우리가 고조에서 한 번씩 보는 거죠. 뭐냐면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했지. 예. 그것이 이루어지면 남편께서 오냐 이거죠. 이거 뭡니까? 어떤 올 수 없다는 얘기 맞지? 예. 비극적 인식이자 맞죠. 이제 남편을 볼 수 없다는 비극적 인식이자 그만큼 그러니까 임에 대한 그리움이 크다고. 임에 대한 그리움이 심한. 이렇게 적어주세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예. 방금 황계하고 금강산 상상봉 상상봉 이 표현은 불가능한 상황을 제시해서 남편이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비극적인 인식과 함께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더 심화하고 있습니다. 어이 그리 못 오는가 무슨 일로 못 오는가 자꾸 얘기하죠. 가슴 속에 불이 나서 풀과 나무가 다 탄다. 맞죠? 가슴 속에 불이 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그만큼 어떤 내면의 고통이 있다 이거죠. 예. 가슴에 불이 난다. 눈물이 비가 되어 붙은 불을 끄련마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눈물을 통해서 이 불을 끄련마는 한숨이 바람되어 점점 불어. 그리고 슬픔이 더 심화되는 거죠. 네. 눈물이 비가 되고 한숨이 바람이 된다. 구곡간장 썩은 물이 구곡간장이라는 말도 뭐냐면 간장은 간과 창자입니다. 예. 그것이 구곡이 뭐고 혹시 알고 있나? 9번 해야 된다. 간하고 창자가 9번 해야 된다. 곡 무슨 곡자? 꼬였다. 어? 꼬였다. 맞아요. 꼬였다, 굽었다. 안에 있는 장기 꼬이면 해야 됩니다. 배 아프고. 맞죠? 아픔이죠, 아픔 맞지?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썩어서 물이 되었고 눈으로 수술할 때, 그러니까 결국 눈물이제. 그다음 보세요. 9년지수 되었구나, 한강지수 되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지금 뭡니까? 썩은 물이 맞죠? 구급관장 썩은 물이 눈에서 흘러나오니까 이건 눈물이죠. 이 눈물이 뭐가 된? 뭐다? 9년지수. 무슨 말이겠나? 9년 동안 내린 비겠죠. 예. 한강지수 뭐겠노? 한강에. 한강물이지 맞지? 예. 눈물이 뭐가 됐다? 9년 동안 내린 비가 빗물이고 한강물이 됐다. 이건 뭡니까? 과장이죠. 예. 역시 과장을 통해서 뭡니까? 슬픔을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작품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화자의 상황이 젊어서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된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나 자기 신세 한탄, 맞지? 또 슬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오케이? 예. 쉽죠? 이요. 이게 안 쉬우면 나중에 가사 또 외우고 이 정도면 가사 쉬운 겁니다. 그렇죠? 이건 솔직히 그냥 시험 칠 때도 이게 거의 읽힌다 그냥 이거. 다 나와. 지 생각이 그대로 나와있어. 지 생각이 그대로 나와있어. 그러니까 맞지. 그리고 어려운 편이 없잖아요. 예. 아마 이거는 이거 조선 시대 거의 그러니까 좀 혹시 가까우시겠죠. 우리 지금 여기 최근에 조선 시대 거의 한 여기 한 20세기 정도 죠. 아. 그러니까 지금 한자가 거의 없잖아. 맞지? 읽는데 별로 무리가 없죠. 예. 이거 원문일 건데. 자, 나는요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 뭡니까? 사설시조는 평시조는 사음보 3장이제. 예. 근데 사음보를 훨씬 더 넘어서 길게 쓰는 게 사설시조죠. 예. 보겠습니다. 갈까보다 말까보다 임을 따라 아니 갈 수 없네. 임을 따라서 간다만이 안 간다만이가 아니 갈 수 없는. 간다. 맞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번째 보면 사설 시조인데 제목이 없으니까 처음에 표현이 아니 갈 수 없네 이제. 이거는 간단 말이에요, 안 간단 말이에요. 이중부족 아닙니까? 아니 갈 수 없다. 맞죠? 이거 공부를 아니 할 수 없다 하면 한다는 얘기죠, 맞죠? 예. 한다는 얘기인데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까? 열심히. 그렇지.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이중부정을 통해서 이중부정의 표현을 통해서 결국 그러니까 임을 따라간다는 안 따라갑니까?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거예요. 임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다. 의지 강조. 임을 따라가겠다. 예. 중장 보겠습니다. 근데 무슨 상황인지 이제 오늘 가고 내일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글피는 3일 뒤인 가야지. 예. 모레는 이틀 뒤고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곱잡아 여덟에 뭡니까? 여덟에. 활. 맞아요. 오. 80리를 다 못 갈지라도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네. 방금 읽은 부분은 맞죠? 점침과 과정이 있었죠.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이번에 어떻게 강조했습니까? 내가 맞죠? 오늘 내일 모레 글피 계속 간다 이거고 또 뭡니까? 여덟에 80리를 간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점침과 맞죠? 점점 더 뭐고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고 또 뭡니까? 뭐 80리를 간다는 것은 과정이기도 하겠죠. 80리면 거의 32km. 32km 걸을 수 있나? 아니요. 뭐 골치 유목구나. 마라톤 선수 42.19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계속 끄는 게 아니고 심해서 하여간 이건 방금 읽은 부분은 점침과 과장이다. 점침 과장. 천가지 만가지 창과 활 도끼까지 닥친다 할 자. 이거 무슨 말입니까?
창과 칼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 임을 따라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뭔가 임을 따라가겠다는 의지를 이것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창, 칼, 도끼가 뭐겠노? 임을 따라갈 때 화자가 만날 수 있는 뭐겠습니까? 위험이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어떠한 위험이 찾아와도 따라가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있죠. 여기 있지만 창칼 도끼까지 닥친다 할지라도는 어떤 위험이 찾아와도 임을 따라 아니갈 수 없네. 나무라도 은행나무는 음양을 분하여 마주섰고 돌이라도 망부석은 암수를 따라서 마주섰는데 역시 이것도 뭡니까? 이 은행나무와 이건 지금 앞에 작품과 비슷한 표현이죠. 앞에도 뭐였습니까? 요거 아까 요거 변유식료성 용천감 이거 다 뭡니까? 이거는 다 짝이 있지. 예. 그러니까 하자는 지금 남편이 죽어서 혼자 있으니까 하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그래서 하자를 부각시키는 건데 은행나무 암수 있는 거 아나? 예? 은행나무는 나무가 암컷 나무가 있고 수컷 나무가 있고 알고 있었나? 아니요. 은행나무 가을 되면 밑에 열매 떨어지면 냄새가 나지. 예. 근데 그게 안 나는 나무가 있습니다. 암컷 나무가 나고 수컷 나무가 납니다. 아 그래요? 암나무, 수나무. 알겠나? 왜냐면 암나무는 열매가 있겠지. 예. 수나무 없어요. 왜요? 왜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뭐 생명의 신비인데 내가 또 외역하면 되고요. 암나무, 수나무가 있대. 아시겠나? 하여간 뭡니까? 은행나무 짝이 있지? 예. 또 뭐가 있다? 또 뭐가 짝이 있노? 또 이게 뭐고? 망부석. 망부석 뭔데? 안고 사는 거 아는데. 그건 죽부인이구나. 서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망부석. 무섭게 생겼다. 그러니까 이거는 망부석이니까 돈인데 이게 망부가 뭐냐면 남편을 그리워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거죠, 그러니까 남편을 그리다가 돈이 되는 거 있지. 예. 그런 게 망부석. 망부석은 근데 그것도 암수를 따라서 맞췄다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가 뭡니까? 짝이 있는 존재지. 그래서 이것도 뭡니까? 하자와 대비된다. 맞죠. 똑같습니다. 아까 그거하고. 그것도 뭡니까? 짝이 있기 때문에 하자가 부러워하는 대상이죠. 자, 조금 더. 인의 팔자는 왜 그리 주체가 없어? 간 곳마다 종장입니다. 인의 팔자는 왜 그리 주체가 없어? 간 곳마다 있어야 할 임 없이 없어 나 못 살겠네. 그건 뭡니까? 하자는 지금 초중장에서 임을 따라서 아니 갈 수 없다. 임을 따라 가겠다고 했죠. 하지만 종장에 보니까 지금 하자는 어떻습니까? 임이 없지? 예. 따라가고 싶은데 임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 못 살겠네 하는 거 뭡니까? 나 못 살겠네. 요거는 못 살겠다. 그럼 못 살겠네는 게 뭐냐니까? 이거는 인과 함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함께 할 수 없는. 인과 함께 할 수 없는. 인과 함께 하지 못하는 거겠다. 인과 함께 하지 못하는 슬픔을 표현했습니다. 예. 자. 그다음 신영복이라는 쉬워 씨발. 쉬워. 쉽까? 오케이. 이거 너무 깁니다.